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 서울시 공공 일자리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SH공사에서 법무 그리고 해외 사업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총 9명이고요, 계약직으로 24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이 10월 26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SH공사 인사팀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정책 담당관을 1명 모집을 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접수 방법은 서울시 인사과의 인사지원팀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총 모집 인원이 3명이고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26일이고요.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 기획행정팀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정보는요.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일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도봉구청에서 의료급여 관리사를 모집합니다. 1명이고요. 고용기간은 12개월로 접수 마감일이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 잘 보시고요.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시 공공 일자리 정보부터 봤고요. 이어서 고용시장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기업 채용 시즌이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면접도 많이 보는 시즌입니다. 직무 능력 시험도 보고 거의 고시 수준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고용시장 움직임 또 좀 특이한 동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 고용 동향 이슈를 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이거를 좀 실시를 해서 밝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좀 결과를 좀 보니까요. 총 67.1%가 지금 원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좀 이런 응답을 좀 얘기를 좀 했고요. 또 32.9%가 나는 현재 지금 내가 원하는 쪽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역시 그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우리가 좀 일자리에 대해서 왜 미스매칭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앞에 얘기해 주시는 고시를 보러 가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거기에 정말 일할 회사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시험부터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제로 좀 구직을 지금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이 저경력자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조금 일자리에 대해서 미스매칭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또 그 안에 좀 세부적인 결과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응답자 중 한 5명 중에 1명이 내가 지금 일하는데 좀 고용 불안을 좀 느낀다. 좀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기회가 되면 일하고 싶다. 이런 그 내용들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업을 하는데 역시 취업 성공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몇 년을 일할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 이상 자신의 어떤 평생 직업으로서 자기의 평생 직무로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력 개발, 나의 경력 과정을 개발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지금 취업을 하는데 꼭 어떤 한 군데서 내가 또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내가 선호하는 일,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선호 직무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음을 좀 넓게 가져보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열심히 일해라. 원론적인 말씀이라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담이고요. 사실은 일하고 있는 분 중에 이게 내 일이야, 딱이야, 내 적성이야. 이런 분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문조사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이 사례를 좀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사례를 좀 보면서 취업시장에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이 같은 상황에서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지금 살펴주신 설문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저는 3년차 직장인인데 주변에서 직장을 옮기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에 회사를 오래 다닐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속으로는 다들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준비 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거 많이 있죠. 네, 충성한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다른 회사로 옮기고 나도 여기 있어도 되나?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네요. 그렇죠. 어제까지 술 먹으면서 평생 일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떠나는 그런 직장 동료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직이라는 것이 회사를 옮긴다는 것인데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은 주변에서 막 옮기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입사 동기였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해? 이렇게 하면서 좀 만나볼 수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 좀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야간 대학원에 요즘 진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근데 이제 뭐 공부를 하라고 해주면 좋은데 왜 분위기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찾기 위해서 또 급여를 조금 깎이더라도 공부를 하는 데를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서 이렇게 이직하는 사례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직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내가 이걸 내가 뭐 학업을 계속 해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무를 내가 준비 중인데 뭔가 좀 배우고 싶었다라던가 또는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춘천에 좀 다녀왔는데 지금 햄버거 가게를 하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이직을 한번 하는 이런 그 어떤 이 자기 어떤 개인 사정을 다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질문하신 우리 그 사례를 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어떤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본인이 주변에서 또 보면 남들이 좀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데요. 이런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은 옮기는데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뭔가 좀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이런 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하신 건데 이런 그 불안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직하는 거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먼저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는데 친구 따라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희박해져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뭐 한 회사에만 무조건 있는 것도 뭐 능사는 아니어서 맞습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된 이유가 통계적으로 보면 뭔지 궁금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이제 뭐 불안한 마음에 일대 그 내가 이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내가 일하는 게 좀 불안하다, 미래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대부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그 헤드헌팅 업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본인한테 옮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여러 무슨 뭐 카페라던가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또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좀 제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저희가 기업들의 어떤 이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좀 구조 조정이 좀 많고 조직 개편한다, 사업 방향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회사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한번 먼저 선수를 치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먼저 이제 이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에 좀 이직을 좀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본인이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일했던 어떤 그 경험이라던가 직무에 대한 그 자신감 또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이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주변에서 이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직을 통해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는 환경이라던가 상황을 한번 좀 바꿔보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이 변화의 시점 그리고 내가 이직을 생각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그 상황 변화라던가 어떤 나의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던가 자신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서 이직을 좀 생각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는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회사에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인사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변에서 옮길 때 나는 특별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갖고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또 가는 분들 보면 뭐 여기보다 분위기 엄청 좋고 뭐 급여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얘기들은 해요. 많이 하시죠. 실제는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요. 휩쓸리면 안 되고요. 절대 안 이직은요. 됩니다. 다음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취업 문제
문제를 좀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사례는 이제 취업을 오랫동안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겠죠. 네.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인데 졸업 연기까지 하면서 1년 동안 무려 60군데 정도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인적성 검사 3번 정도 본 것을 말고는 면접도 못 가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정말 4학년 이분 같은 경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4학년 2학기 때 내가 조금 이 대기업 공채를 좀 도전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졸업 유예를 통해서 졸업 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기업 공채에 좀 도전했다 이런 내용을 좀 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안 되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니까 역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저희가 이 사례를 들여다보면 대기업만 지원을 계속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이 조언을 하도 해주니까 아 그래 나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대기업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미 4학년 2학기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구직 활동, 구인 구직 활동을 바꾸지 않고 쭉 계속 대기업만 지원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직장보다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보통 대기업만 준비를 한다 이런 분들 보면은요 6개월을 기준으로 한 25군데에서 한 35군데 정도 지원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1년 동안 한 60군데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대기업 외에는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네요. 실제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그 넓게 지원하는 분들 보면 한 6개월 기준으로 한 70군데에서 80군데 정도 지원을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 지원을 적게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불경기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불경기 때 지원 기업을 늘리지 않고는 사실 취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대기업만 단순하게 넣는다?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뭐 중견기업도 있고요. 또 외국계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직 활동을 좀 넓혀보시는 게 좋고 아까 방송 처음에 이제 어떤 지금 이 직무적성 검사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채용의 시기가 있듯이 뭐 중견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도 채용 이 시기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활동 기간을 좀 늘려잡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대기업 취업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취업 준비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또 한 6개월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까 그 가장 저는 나쁜 조언이 이 첫 단추를 잘 껴란데 네. 첫 단추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끼울 구멍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계속 단추를 어디다 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정말 나중에 2, 3년 지나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인 구직 활동 범위를 지금보다 한 2~3배 넓혀라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구직 활동 범위를 넓히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실천을 하면 됩니까? 일단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위주로 보통 정보를 많이 찾거든요. 이 구직 정보를 많이 찾는데 일단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만 의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한 분들과 되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본인이 이 구인 구직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정보 검색, 그러니까 이 일자리 정보를 찾는 거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요. 네.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보면은. 주로 취업 포털을 많이 의존하는 거죠. 많이 의존을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보통 대기업의 취업 구인 구직 정보는 본인이 찾지 않아도 문자로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주고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인 구직 정보를 얻다가 뭐 중견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좀 다르거든요. 대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취업준비생이 조금 스스로 시간을 내서 많이 알아보고 찾아야 정보가 있는 것이 사실 실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시간을 좀 투자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좀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회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되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보통 일주일에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2번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사실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목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구인 구직 정보를 찾는 걸 하지 딴 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잡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도 좋지만 보통 이 여러 가지 그 직무별로 이 취업 정보를 모아둔 뭐 카페라던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사실 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옆에서 막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좀 집중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한번 좀 노트북 한번 펴놓으시고 뭐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사실 커피 하나 시켜놓고 1시간 앉아있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더 뭐 직무 인터넷 카페라던가 아니면 뭐 취업 카페, 학교 취업 정보실 좀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네. 사실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도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줘서 이 검색하는 영역을 좀 더 확장해봐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검색 범위를 넓히고요. 구직 활동의 범위를 넓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네.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다다익선입니까? 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다 지원하면 좋다라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안 뽑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도 그러니까 적게 지원하건 많이 지원하건 불러주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뭐 100군데 회사를 넣는다고 해서 100군데 회사 다 면접 제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불경기 때는 부르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넣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목요일 날 만약에 내가 지정해서 하루를 다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 검색한 회사를 물리적으로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의 어떤 채용 일정을 먼저 항상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뒤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준비생들 사실 처음에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 변화 이것이 좀 먼저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 질문했던 친구들처럼 이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취업에 대한 조언이나 뭐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하면은 결국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기 싫더라도 사실 그 우리 어부들이 물고기 다 못 잡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다 찾는 정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보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먼저 좀 이 정보를 좀 얻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보를 좀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좀 분류를 해보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져 있는 거를 좀 낼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새롭게 써야 되는 회사도 있고 또 본인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괜찮은 회사가 있고 아 여기는 지원해도 좀 별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정을 통해 가지고 뭐 내가 목요일 날 찾은 정보는 일요일까지 다 검색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전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목요일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구인 정보를 검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관리 방법, 또 지원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두시고 취업 이 구인 구직 활동을 한다면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분처럼 1년씩 그렇게 뭐 이렇게 취업 준비생으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했을 때 좀 한번 끝을 봐라. 그거에서 가장 선행되는 거는 구인 구직 정보를 많이 찾아라.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넣어라.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를 통한 실제적인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